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주가 하락 어디까지, 왜, 무엇이, 시장 전체 하락의 진짜 이유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하락의 진짜 이유를 알아본다. 두 번째, 레키로나주에 대한 논란의 끝은. 세 번째, 셀트리온 무엇이 문제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자 먼저 참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측에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게재를 했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오는 셀트리온의 논문 원본의 제목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제 번역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번역기를 돌려 가지고 쭉 한번 번역을 했는데요. 빠른 시간에 한번 우리가 구경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쪽 논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핵심을 우리가 이제 잘 잡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효능에 대해서 54% 감소, 68% 감소 이 개념을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게시판에서 글자로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증 및 중등증 환자 100명 중에서 90명은 자연 치유된다고 보고 10명이 중증으로 진행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이제 헷갈리니까 100명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가짜약을 투여한 100명 중에는 10명이 중증으로 진행된다고 치면은 레키로나주를 투여한 100명 중에는 4.6명만이 중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54% 감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약 먹었는데도 50%니까 뭐 절반밖에 안 났네 이거 이게 무슨 약이냐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그만큼 중증으로 가는 숫자를 줄였다는 뜻이에요. 절반으로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서 10명이 중증으로 간다고 보면은 레키로나주를 투여한 100명 중에는 3.2명만 중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체 효능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일주일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를 맞게 되면은 세 가지죠. 항체 치료제가 첫 번째는 침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서 바로 RNA 복제를 차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NA 방출 작제를 억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또 여기서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앞에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다 입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이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입원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기 진단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주사를 맞힐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간염병 전담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히 폐렴이 동반된 50세 이상에서 병원에 있는 기간을 감소시키고 또 입원 및 산소치료 요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적절히 사용될 경우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분은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발표를 살펴보면 치료제로서는 우수한 결과를 낸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치료제로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결과이다. 지금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병상수다.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약을 하면 궁극적으로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 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이 나와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이 약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것은 옛날에 어디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현대의 약들은 100%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암도 다 치료가 돼야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면서 또 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표되지 않았다, 논문도 안 나왔다는데 논문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뭘 생각을 하냐면은 치료제 쪽에서는 항바이러스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핵심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비교를 쭉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죠. 2번 산소치료법 요하거나 사망한 대상자들 비율, 이걸 따지는 것이고, 또 14일까지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군들의 단축 회복 기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빨리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체 환자는 3.4일이 단축이 됐고, 그 다음에 중등증의 폐렴을 동반한 사람들은 5.1일이 단축이 됐고, 또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는 6.4일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약을 안 맞은 사람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저도 이건 의학적으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P값이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기 전에요, 밑에 보시면은 릴리의 항체 치료제 역시 모든 데이터에서 P값을 충족한 것은 아니었다. 성인전 발표한 중간 결과 7000mg 용량에서는 P는 0.7 도출되었다. 그러나 줄여가지고 700mg로 가니까 0.38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키로나주는 뭐냐면 결국은 0.0418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0.38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P값이. 예,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치료제만큼 내지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매출에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실적에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리제네론 것, 릴리, 그 다음에 길리아드, 이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2020년은 뭐 필요 없고 2021년의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렘데시비르죠, 길리아드 것이 제일 높은데, 일단 이 라인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밀리언 달러잖아요. 밀리언 달러니까요 100만 불이란 뜻이죠. 따라서 15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1조 5,750원입니다. 물론 환율을 1,050원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지금 이 평균적으로 보시면 800, 1100, 그 다음에 1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평균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1100이 됩니다. 그러면 약 1조 100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돈으로. 그러면 최고로 낮춰가지고 리제넨보다 못하다, 매출이 못하다 치어서 최하로 낮춰서 500으로 낮춘다 치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 525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효능을 봤을 때 레키노나주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조 원 정도까지는 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물론 2022년에 가면 확 줄어드는 것이에요. 2021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레키로나주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식약처에서는 지금 17일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자문단 회의를 17일날 개최를 해서 18일에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17일이 일요일인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문단도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내겠다. 그래서 18일 결과가 공개되면은 19일 내지는 20일날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문단에서 뭐를 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임상적 효과 측정 지표, 7가지 증상들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 역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얼만큼 단축되느냐. 그러니까 뭐냐, 낫는데, 회복하고 다 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효용성 이런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키로나주를 맞았을 때
빨리 회복이 되느냐, 얼만큼 언제 회복되느냐, 얼만큼 단축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특허를 신청을 해서 특허를 획득을 했죠. 1월 13일 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서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면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에다가 싣고, 그리고 또 국내 특허도 나오고 또 해외 특허도 진행 중이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국가적인 1차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모든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난 이 주사 맞을래, 저 주사 맞을래,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사가 주사 맞는 대로 맞아야 돼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인데 난 이거 뭐 비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병상 문제라든가 또 국가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증 환자란 말이죠. 음압실이니 뭐 산소 호흡기도 있어야 되죠. 병실도, 자, 이런 부분들의 이 국가적인 비용 부담은 바로 중증 환자한테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폐가 완전히 손상이 되면은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증으로 가기 전에 중등증이든 경증 환자들한테 다 맞추는 거죠. 맞춰가지고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업계에서도 의료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피로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해외 쪽의 수출은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우려했던 대로 좀 시장이 큰 폭의 조정 양상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 빠지고 코스닥도 1.6% 하락을 하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이러한 시장 구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의 등락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도로 시장의 움직임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지금 돈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외국인들이 어제 샀던 거 오늘 팔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은 문제죠. 특히 기관 투자 가운데서 금융 투자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연기금이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금 가운데서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달 연금 내지 않습니까? 우리 돈인데 도대체 왜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왜 줄이느냐,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하면 안 되죠. 국민연금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셀트리온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틀 동안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앞에 이 저점대로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다 빠진 것이다. 월요일날 조금 빠지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오늘 장중에도 보면 외국인들 좀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좀 파는 모습으로서 10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보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헬스케어는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로 지금 전환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죠.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십자 모양으로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방한한 모습으로서 뭐 거의 다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헬스케어는 특히 아침부터 외국계 CS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딱 공매도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분위기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빠졌습니다. 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외국인들 오늘 88억의 매수 우위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거의 바닥이 이제는 확인돼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크게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칩니다. 자, 미국 시장도 혼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 쪽에 MSCI 코리아 ETF 쪽에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정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이죠. 1월달 올해 들어가지고 15일까지 금요일까지 보면은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1조 7천억이에요. 13조 5천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은 연기금이 지금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연기금이. 이 도대체 연기금 쪽에서 국민연금 좀 그렇죠.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 이런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그렇다 해서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 레키로나주 말고도 어저께 프롤리아가 글로벌 3상 개시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플리마,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까지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훼손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새롭게 가세하는 레키로나주일 뿐이지 기존에 역시 꾸준한 실적 상승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음 주에 이제 결판이 나잖아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끄덕던 라인들이 다 지금 이탈해버리는 과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겁내실 것 전혀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여전히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수권적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